도쿄의 한 유명 매칭 앱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일본 여성 3명 중 1명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망은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나 동경이 아닌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내 한국 결혼정보회사의 여성 회원이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한류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어떤 매력이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은 도쿄의 IT 기업에서 일했던 아유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의 IT 기업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스즈키 아유미입니다. 28살, 소위 말하는 결혼정년기를 지나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 나이의 미혼 여성을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부른답니다. 25일이 지난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죠.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쿄의 유명 IT 기업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매년 승진과 연봉 인상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제 디자인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며칠 전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마케팅팀 과장인 타케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2년 전부터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이에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신입사원 시절 그는 제게 꽤 다정한 선배였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그의 생각은 너무나 구시대적이었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들에게만 술을 따르게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항상 남자 직원들에게만 배정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타케시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대부분 일본 남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결혼해도 계속 일하고 싶고 제 커리어도 소중해요.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죠. 다음날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문득 스마트폰을 열어봤어요. SNS에는 대학 친구 미카의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울의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미카는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고마워. 앞으로도 더 예쁘게 사랑하자. 내일은 내가 저녁 만들어 줄게. 이 짧은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타케시와는 달랐어요. 이런 감정 표현은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죠. 요리하는 남자라니 더욱 신선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미카는 어떻게 저런 남자친구를 만났을까?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미카에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카와의 통화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점심시간,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미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미카는 3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 친구였는데 차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연애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차이였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대신 여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해요. 아유미, 너도 알잖아. 일본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 좋아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스킨십도 어색해하고.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달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이벤트도 준비해. 미카의 말을 들으며 타케시와의 연애가 떠올랐어. 2년 동안 좋아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기념일에는 항상 제가 먼저 상기시켜야 했고 선물도 백화점 상품 전부였어요. 한국 남자들은 연인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 힘들 때는 솔직히 털어놓고 기쁠 때는 스스럼 없이 기쁨을 표현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정한 신뢰라는 걸 알게 됐어. 미카는 한국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쇼핑백을 들어주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까지.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야, 아유미. 한국에서는 맞벌이가 당연하고 남자들도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게 보편적이래. 여자의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걸까요? 일본 남자들의 무뚝뚝함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문화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여고생들을 발견했어요. 화면 속 한국 남자 배우는 여자 주인공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죠. 드라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미카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로맨틱한 현실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스마트폰에는 미카가 보내준 한국 남자와 연애하기 커뮤니티 링크가 저장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카가 알려준 커뮤니티에 가입한 지 일주일. 저는 매일 밤 수많은 후기들을 읽으며 잠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여성의 실제 경험담이었죠. 그녀는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소개했죠. 일본 남자들은 그녀를 무서운 여자라고 했대요. 하지만 한국 남자친구는 달랐죠. 그녀의 당당함을 매력적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SNS에서는 매일 새로운 한국 연애 문화가 소개되고 있었어요. 남자가 짐을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생일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은 물론 깜짝 파티까지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실제 후기와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념일 문화였어요. 100일, 1주년. 그때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추억을 만든다는 게 신기했죠.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정도가 전부인데 말이에요.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남자들의 데이트 준비 모습도 화제였어요. 맛집을 미리 예약하고 동선을 꼼꼼히 계획하고 여자친구의 취향을 세세하게 고려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정한 배려라는 걸 깨달았어요. 후기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었어요. 일본 여성들은 한국식 데이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어색하면서도 설렜다고 해요. 퇴근 후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우연히 한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유명 커플 유튜버였죠.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집안일을 돕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문득 타케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가 요리하면 사내 자식이 아니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죠. 밤늦게까지 커뮤니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뒤 도쿄에서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가 열린다는 공지였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케팅팀 유이코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예비 신랑이 한국 남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됐죠. 한국은 여성의 사회생활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 남편은 제가 승진하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유이코 씨의 이야기는 회사를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특히 여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결혼 후에도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 집안일을 함께 한다는 이야기.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눈앞에 유이코 씨가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남자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나이 든 관리직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까다로워. 일본 전통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어요. 일본의 전통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퇴근 후 들른 서점에서 우연히 한국 여성 기업가가 쓴 책을 발견했어요. 한국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룬 책이었죠. 호기심에 펼쳐본 책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 CEO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둘 무너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의 워킹맘 브이로그를 찾아봤죠. 영상 속 남편들은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댓글에는 우리 신랑도 이래요 라는 이야기가 가득했고요. 문득 회사 동기 마리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뒀죠. 여자는 가정에 충실해야 해라는 남편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해요.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한국 남편과 함께 사는 일본 여성들의 일상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어요. 단순히 로맨틱한 연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있어서였죠. 유이코 씨의 결혼 소식은 회사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여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원을 알아보는 동료들도 생겼죠. 저는 이미 한 달 뒤 열릴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 신청을 마쳤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글 공부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한글 단어장을 보며 기본적인 인사말을 외우고 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단어들이 제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 뉴스에서는 이번 달 도쿄 서울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150% 증가했으며 그중 20, 30대 여성의 예약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 하루 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미카의 조언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결국 회사에서도 입을 수 있는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교류회는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죠. 2030대 남녀가 반반씩 섞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일본 여성 참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최근 들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일본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열게 됐죠. 행사 주최 측의 설명이었어요.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기소개 시간, 한국 남성들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일본 남성들의 어색한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울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김준호 씨였어요.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저는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국적이나 언어의 장벽 없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미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파트너의 꿈도 존중해줘. 교류회가 끝나갈 무렵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카의 결혼식이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아유미, 꼭 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서울에는 많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미카의 결혼식, 이건 분명 운명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했어요.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서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활동적이구나. 하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결혼식 참석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거려.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빈 페이지에 찍힐 도장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죠. 저녁에는 미카에게 전화를 걸어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알렸어요. 미카는 기뻐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아유미, 이번 결혼식에서 너의 인연을 찾을지도 몰라. 내 남편의 회사 동료들도 많이 올 거거든.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서울을 가리키는 것만 같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미카의 들뜬 목소리였어요. 결혼식 전날이라 바쁠 텐데도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왔더군요. 아유미, 내일 우리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와. 특히 우리 팀 실장님이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미카는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전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가슴 한켠이 설렜죠. 미카의 새집은 강남역 근처였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거라고 했죠. 예비 신랑이 그녀의 커리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는 여성 임원이 30%가 넘어. 나도 열심히 해서 임원까지 가보려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미카의 회사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그중에는 여성 임원도 있었는데 아이가 셋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자연스러워요.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라 저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는 타케시의 말.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새로운 가능성을 비추는 것 같았죠.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미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 실장님, 나이도 딱이고 성격도 좋아. 일본 지사 근무 경험도 있으시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더라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미카의 결혼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렸어요. 일본의 결혼식과는 사뭇 달랐죠. 더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신랑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미카의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문화교류회에서 봤던 김준호 씨였죠.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유미 씨, 다시 만나네요. 혹시 IT 회사에 관심 있으신가요? 준호 씨는 미카의 회사 개발팀장이었어요. 일본 지사 근무 경험이 있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는 여성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많아요. 국적도 다양하고요.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싶은데 우리는 웨딩홀을 벗어나 호텔 라운지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는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의견을 귀담아 들었죠. 아유미 씨의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미카가 보여줬거든요. 일본의 섬세함과 현대적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죠. 제 실력을 진지하게 평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에 회사 한번 구경하러 오시겠어요? 마침 UX 디자인 팀에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준호 씨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죠. 오히려 설렜어요. 물론 연봉도 일본보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아유미 씨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싶어요. 밤이 깊어져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준호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죠. 준호 씨의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세련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여성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임원실도 따로 없이 모든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죠. 수평적인 문화라더니 정말이었어요. 우리는 성과로 평가해요. 성별이나 국적은 전혀 상관없죠. 지금 우리 팀에도 외국인 디자이너가 여럿 있어요. UX 디자인 팀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미국,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작업물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곳이라면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자기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아유미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으신가요? 준호 씨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간단한 면접을 봤어요. 면접관들은 제 포트폴리오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일본에서보다 20% 높은 연봉에 재택근무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도쿄로 돌아와 퇴사를 결정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여직원들은 부러워했지만 남자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죠. 한국에서 혼자 살 생각이야? 결혼은 어떡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미카처럼 일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 속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2년 전 타케시와 헤어질 때 썼던 일기였죠.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그 소망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준호 씨와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아요. 마지막 출근 날, 도쿄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한 채로요. 송별회는 조촐했어요. 몇몇 친한 동료들과 이자카야에서 마지막 술잔을 기울였죠. 여직원들은 대부분 응원해줬어요. 특히 유이코 씨는 연신 부러워했죠. 아유미는 정말 용감해. 나도 한국 기업에 지원해볼까 고민 중이야. 하지만 남자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특히 타케시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죠. 후회하게 될 거야. 일본 여자가 외국에서 성공하기는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에 상처받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걸어갈 길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다던 어머니.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고 하셨죠. 그래도 넌 달라야 해. 얼마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을 보시고는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엄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선택권이 없었지. 이제는 달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적어둔 꿈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젠가는 나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 꿈을 위해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거네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예요. 마지막으로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에게 보냈죠. 곧 서울에서 만나요.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유미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도쿄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요. 그때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 추억들. 즐거웠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제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되었죠. 서울에서의 첫 출근 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준호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긴장된 제 마음을 알았는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팀원들과의 첫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고 제가 한국어를 실수해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죠. 특히 팀장님은 매주 1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자청하셨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는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퇴근 후에는 팀원들과 치맥을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주말이면 준호 씨와 함께 서울의 곳곳을 탐방하고 있어요. 일도 즐거워요. 제가 디자인한 UI가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었을 때 팀원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여자라서,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일도 없었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칠 전 준호 씨가 청혼을 했어요. 한강공원 멋진 야경 아래서요. 준호 씨는 제 커리어와 꿈을 존중하며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죠. 이건 단순한 프로포즈가 아닌 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며칠 전 일본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SNS를 보고 자신들도 한국 기업에 지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 유이코 씨는 이미 이력서를 넣었다고 해요. 도쿄에 계신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지난달 서울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여요. 1년 전 도쿄에서 바라보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드네요. 이제는 알아요. 그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이제 곧 준호 씨와 결혼식을 올려요. 미카처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겠죠. 하지만 전 알아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 이곳에서 찾은 사랑, 그리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지금의 저를 보면 도쿄에서의 걱정이 무색하네요. 한국에서의 삶, 일, 그리고 사랑.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어제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도쿄에서 온 관광객을 만났어요. 저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더군요. 그들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2년 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